자, 46번 문제부터 계속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질량이 50kg인 물체를 마찰이 무시할 수 있는 서평면에 올려놓고요. 전동기를 이용하여 당기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당기는 힘을 거리에 따라 나타낸 것. 그러면은 일단 그래프를 좀 먼저 보시면 되겠죠. 그래프를 보면은 그래프의 X축과 Y축을 봤을 때 Y축은 힘, 그 다음에 X축은 거리예요. 그럼 이거 딱 나오면 바로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아, 1의 양이겠구나. 이게 바로 생각이 나야 되겠죠. 이때 거리를 1m까지는 힘을 얼마로? 250N으로 일정하게 줬고요. 그리고 나서 2m까지는 힘을 좀 줄여가지고 150N을 가했죠. 그죠? 자, 그랬을 때 2m 지점에서의 물체의 속력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해준 1의 양이 곧 뭐로 바뀔 것이다? 운동 에너지로 바뀔 것이다 라는 거죠. 그지? 따라서 우리는 1의 양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면적을 이렇게 둘로 나눠 가지고 첫 번째 면적과 두 번째 면적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 면적 250줄,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적도 150줄. 그래서 내가 총 해준 1의 양이 400줄이라면은 400줄 맞죠?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역시 400줄일 것이다. 따라서 전체 운동 에너지가 400줄이라면은 그것을 2분의 1m V의 제곱으로 가지고 계산해서 V는 하고 정리하면 되겠죠. 이때 V는 하고 정리하니까 그지?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얼마니? 질량이 50 곱하기 V의 제곱이 400이니까요. 그죠? V는 얼마가 나와야 된다? 4m/s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깔끔하죠? 자,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4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60kg인 철수가 수평면에 대하여 30도 기울어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일정한 속력으로 30m를 이동하였다. 자, 지금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올라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올라가는데 이때 엘리베이터의 경사각도가 몇 도? 30도. 그지?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이 30도의 각도와 이 전체 길이가 3m라는 것. 3m? 30m. 30m라는 것. 그리고 높이는 그냥 h로만 가르쳐줬고요. 맞죠? 그래 놓고 지금 현재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볼 겁니다. 먼저 기억에 철수가 올라간 높이는? 하고 물어봤거든요. 자, h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딱 봐도 아, 여기에 지금 30도 나왔고, 그지? 빗면의 각도가 30m라는 거 알려줬으니까 결과적으로 뭘 계산하면 되겠다? 사인 30도를 계산하면 되겠다. 맞습니까? 그지? 사인 30도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지? 2분의 1이니까 결과적으로 빗변의 길이 30m분의 높이 h가 2분의 1, 따라서 h는 얼마다? 15m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지? 아주 우리가 자주 쓰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일단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의 에스컬레이터가 철수에게 작용한 힘의 크기는 600N이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철수의 몸무게가 60kg이고요. 중력 가속도는 10m/s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수가 지금 현재 빗면을 따라서 비스듬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철수가 요 15m 높이까지 올라가는 동안 높이의 변화가 생기죠. 그렇다면 에스컬레이터가 철수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줘야 되는 힘의 크기는 최소한 철수의 무게만큼. 따라서 철수의 무게 m에다가 중력 가속도 g를 곱한 값. 결과적으로 60kg에다가 중력 가속도 10을 곱한 얼마? 600N의 힘은 최소한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디귿에 에스컬레이터가 철수에게 한 일은 9,000줄이다. 자, 실제로 이제 600N의 힘을 가하게 되면은요. 그죠? 철수를 에스컬레이터가 비스듬하게 잡아당기는 요 힘의 크기는 실질적으로 600N보다는 작을 거예요. 맞죠? 그지? 우리가 보통 요 F를 계산할 때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mg에다가 뭘 더 곱해주면 돼요? 사인 세타를 이제 좀 곱해주면 되죠. 그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으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 또는 들어 올려지는 힘의 크기, 실제 힘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한 다음에 이동거리 30m를 곱해주면 결과적으로 1의 양이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어찌됐건 에스컬레이터는 600N의 힘은 줘야 되거든요. 맞죠? 그 600N의 힘으로 철수를 몇 미터 들어 올리는 거야? 15m를 들어 올리는 거지. 따라서 전체적인 힘 1의 양은 얼마다? 9,000줄이다.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철수에게 실질적으로 가해지는 힘은 중력의 크기가 mg고, 그지? 이때 빗변으로 비스듬하게 가해지는 힘이 mg 사인 세타면은 이 값은 300N이 돼야 되는 거죠.
이 300N으로 30m를 이동시키는 일이나 아니면은 결과적으로 600N의 무게로 15m를 들어올리는 힘이나 일이나 어차피 동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답을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셔서 48번 문제로 계속 가보죠. 그림 가는 기준기를 이용하여 무게가 600N인 물체를 끌어올리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600N짜리 물체를 들어올리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또 하나 알려준 자료가 지금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 자, 이때 시간 4초 때까지는 속력이 얼마까지? 2m/s까지 증가하죠. 그리고 나서 4에서부터 8초 때까지는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초가 될 때까지 물체의 속력은 줄어들어서 0까지 감소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구간을 좀 나눠서 요 구간을 A 구간, 요 구간을 B 구간, 요 구간을 C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이때 A 구간과 C 구간은 속력의 변화가 생기니까 결과적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뭘 계산해놔야 돼? 가속도 계산을 해놔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아,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600N의 물체를 들어올리는 과정 중에서 물체가 올라가는 동안에 속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물체의 무게에다가 실질적으로 가속도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R자임까지 더해져 있다는 것. 그렇다면은 이 가속도부터 먼저 계산해 볼까요? 가속도는 4초 동안에 2m/s까지 속력이 증가해야 되니까 가속도 얼마? 0.5m/s의 제곱이죠. 이때 위로 올라가는 과정을 플러스라고 한다면은 가속도가 플러스 5m/s의 제곱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B 과정에서는 등속 운동을 하고 C 과정에서는 다시 등가속도 운동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결과적으로 무언가 힘이 변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이때 이 가속도를 계산해 보면은 4초죠. 똑같군요. 4초 동안에 역시 2m/s의 속력이 변화가 됐으니까 가속도가 똑같이 0.5m/s의 제곱이 되겠지만 이때는 얼마다? 마이너스 값을 나타낸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마도 우리는 시간에 따른 힘의 크기를 아무래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2초 동안에 과연 물체에게는 얼마큼의 힘의 작용을 했느냐. 물체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만큼. 따라서 최소한 600N의 힘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가속도가 생겨요. 가속도가 생긴다는 것은 이 가속도가 생기기 위해서 F는 MA만큼의 R자임을 더 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F는 MA하고 정리해보면 0.5에다가 600을 곱하면 되니까 얼마? 30N인가요? 300에다가 30N. 맞지? 얘 무게가 600N이잖아. F는 MA니까 여기다가 600 곱해주면 30N 맞죠? 그제? 그렇다면은 그 물체의 무게에다가 얼마를 더 더해줘야 돼? 30N을 더 더해줘야지. 아니다. 뭔 소리야? 여기다가 600을 곱한다니. 300이군요. 이제 300을 곱해야 되겠군요. 아니죠. 얘 지금 600N이잖아요. 600N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줄 필요가 없지. 얘는 지금 60kg에다가 중력 가속도 10m/s의 제곱을 곱한 거잖아요. 이때 R자임 F는 MA니까 요걸 넣는 게 아니라 요걸 넣어줘야죠. 그죠? 따라서 60 곱하기 0.5 해주면은 얼마? 30m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다면은 물체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물체의 무게인 600N에다가 30N을 더해줘야지만이 이 물체는 가속도를 가지겠지, 위쪽으로. 따라서 2초 동안에는 얼마의 힘을 가했다? 630N의 힘을 가했다. 그런데 4초군요. 4초. 그런데 8초 때까지는 물체가 등속도 운동을 하니까 그제 R자임이 0. 따라서 그 물체에게는 그 물체의 무게만큼 힘을 줘야 되는 거죠. 600N. 됐습니까? 그런데 다시 8에서부터 12초 때까지는 물체가 올라가면서 마이너스의 가속도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 말인 즉슨 물체를 반대 방향으로 밀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물체는 중력의 방향으로 600N의 힘을 받고 있어요. 근데 기준기가 잡아당겨주는 힘이 있는 거잖아. 근데 이 힘에서 이 물체가 받는 순수한 R자 힘은 아래 방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속력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F는 600N보다 작아야 되겠죠. 얼마만큼? 바로 이 R자 힘 뺀 것만큼. 맞지? 따라서 똑같이 30N 빼주게 되면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된다? 그렇죠.
70N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죠. 0에서부터 4초 동안에 기준기가 한 일은 2400줄이다. 자, 요거잖아, 요거 곱해주면은 630에다가 4를 곱했을 때 2400줄 나오나요? 아니죠. 2520줄? 그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니은 4에서부터 8초 동안에 기준기의 일률은 1200W이다. 자, 4에서부터 8초라면은 결과적으로 요만큼 일한 거죠? 그제? 48에, 46에 2400W. 2400줄. 맞죠? 2400줄을 4초 동안에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걸로 가지고 4를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얼마? 600W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 가만 있어봐. 4에서부터 8초 동안의 기준기의 일률은, 시간을 곱하면 안 되죠. 올라간 높이 계산해야죠. 그죠? 1의 계산해야 되잖아. 뭐가 좀 이상하더라. 자, 그럼 600N 했고요. 600N 일했고,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되죠, 요거. 이동거리. 요거 이동거리 계산해야죠. 4초 동안에 2m/s로 가니까 몇 미터? 8m를 갔다. 그러면은 63, 68, 48. 그죠? 4800줄에 일을 했는데 이것을 몇로 나눠야 돼? 4초로 나눠야 되겠지. 따라서 얼마? 1200W. 그런데 여기서 지금 비구간은 무슨 운동을 하고 있죠? 그렇죠.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죠. 등속도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일률 계산할 때, 그지? 일률 P는 시간분의 1의 양인데, 그죠? 물체가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시간분의 1의 양 말고 또 하나, 바로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물체에게 가해지는 힘에다가, 그제? 속력 V를 곱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률 계산할 수가 있죠. 그지? 그 말인 즉슨 이 물체에게 니은, 그러니까 선생님 비구간이라고 했던 저 4에서부터 8초 구간까지는 600N의 힘이 가해지고요. 거기서 속력을 2m/s로 일정하게 움직이니까 이때 곱해주면은 1200W가 나온다라는 것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찌됐건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디귿 8에서부터 12초 동안에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는 2400줄만큼 증가한다.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이니까 뭘 계산하면 돼? 결과적으로 올라간 높이 계산하면 되죠. 그죠? 어찌됐건 얘는 지금 570N의 힘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가속도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값이 생기긴 하지만 분명히 요만큼 올라가고 있는 거죠. 요만큼. 그지? 그렇다면 이만큼 올라간다면 몇 미터 올라가는 거야? 4m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지금 현재 600N짜리가 4m로 올라가니까 6, 4, 24, 2400줄만큼 당연히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 두 가지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49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그림은 용수철 상수가 200Nm/m인 용수철에 매달린 질량 2kg짜리 물체가 수평면에서 왕복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자, ABC의 위치에서 속력과 늘어난 길이를 각각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사실 이 문제가 지금 현재 탄성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능 특강을 살펴보다 보면은 탄성력이 빠졌죠. 그런데 탄성력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 탄성력을 어느 정도 배워본 적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 자체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치? 자, 따라서 우리 탄성력 F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탄성력 F는요 KX로 가지고 계산하죠. 그죠? 그러니까 탄성력은 어떤 물체가 변형되었을 때 그 변형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러면서 이 X, 바로 늘어난 길이에 따라 그 탄성력의 크기가 비례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같다라고 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상수가 필요한 거지. 그랬을 때 그 상수를 용수철을 사용했다면 용철 상수, 또는 용철이 아니라면은 그냥 탄성 계수, 이렇게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 상태에서 용철 상수의 단위가 뭡니까? 뉴턴 퍼 미터죠. 맞지? 그 말인 즉슨 늘어난 길이의 단위도 뭐로 쓰겠다? 미터 단위로 쓰겠다는 뜻입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체가 이렇게 수평면 위에서 용철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이 용철 상수의 상수값이, 용철 상수가 200Nm/m. 이 말이 뭔지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죠? 1m를 잡아당겼을 때 힘이 얼마만큼 필요하다? 200N이 필요하다. 그 말인 즉슨,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탄성력 F, 그 다음에 여기가 늘어나는 길이 X, 비례한다 그랬죠? 요렇게.
맞지? 그러면은 1m를 늘렸을 때 힘이 얼마까지? 200N까지 작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A, B, C가 늘어난 길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속력이 얼마인지를 지금 확인을 해 놨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문제 풀기 전에 용철의 늘어난 길이의 단위가 뭔지도 꼭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 이게 만일 센티미터로 나왔으면은 용철 상수 값이 뉴턴 미터로 나왔으니까 미터로 바꿔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거 자꾸 학생들이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옳은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기억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A에서 운동 에너지는 4줄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A점은요, 속력이 2m/s에 해당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면은 속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도 있다? 운동 에너지도 있다라는 거겠지? 그지? 그렇다면 기억에 운동 에너지는 하고 물어봤으니까 운동 에너지 K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얼마? 질량 2 곱하기 속력 2의 제곱이니까 몇 줄? 4줄이다. 이렇게 바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기억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B에서 운동 에너지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의 3배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속력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 계산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포텐셜 에너지 계산을 해야 되죠. 자, 근데 먼저 운동 에너지부터 계산하죠. 니은 K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루트 3의 제곱인가요? 그지? 따라서 얼마? 3줄이 나오겠군요. 맞죠? 자, 그런데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U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원래 위치 에너지를 계산할 때 U는 질량 알고 중력과 속도 알고 높이 알면 MJH로 계산하죠. 근데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U는 2분의 1 곱하기 그지? 2분의 1 곱하기 뭐야? 용철 상수 K에다가 늘어난 길이 X의 제곱으로 계산한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나요? 왜 그런지 알겠어? 다시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 그래프를 보세요. 자, 그래프를 보면은 X가 뭐야? X가 늘어난 길이죠. 늘어난 길이. F가 뭡니까? F가 힘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 그래프는 길이와 힘에 관련된 그래프거든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일정 거리 이상 잡아당겼을 때 요 아랫면의 면적이 뭐에 해당한다? 1의 양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1의 양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거 2분의 1 곱하기 그지? F 곱하기 X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런데 우리 앞서 탄성력 F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KX로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F에다가 KX 넣어주면은 KX의 제곱이 나와버리죠. 이게 결과적으로 잡아당긴 거리에 해당하는 1의 양이거든요. 1의 양. 근데 2를 한 만큼 뭐로 바뀌어? 1을 한 만큼 포텐셜 에너지로 바뀔 거 아니에요. 따라서 2분의 1 KX로 계산할 수 있는 게 바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죠. 자,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200 곱하기 잡아당긴 거리가 0.1이니까 0.1의 전체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얼마 나와? 1이 나오겠네요. 1줄. 그죠? 요 계산하면 100이고 요거 0.01이니까 곱해주면은 1줄 나오죠. 몇 배? 3배. 그지? 그러니까 니은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의 3배이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지금 따로 속력과 늘어난 길이를 가지고 따로따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C에서가 B에서의 2배이다 그랬습니다. C에서와 B에서 각각 늘어난 길이 가지고 C에서와 B에서 늘어난 길이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디귿 보세요. 지금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거든요. 그러면 2분의 1 K X의 제곱으로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뭐야? 포텐셜 에너지 U잖아요. 그런데 포텐셜 에너지 U는 얘네들이 같을 때 늘어난 길이에 뭐에 비례한다? 제곱에 비례한다. 따라서 길이가 2배만큼 C가 더 기니까 잡아당긴 길이가 2배만큼 더 기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몇 배 클 것이다? 4배 클 것이다. 그죠? 계산 안 해봐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디귿 틀린 말이 되겠네요.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5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자, 그림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 M인 물체 A가 운동 에너지 K0로 운동하다가 정지해 있던 질량 3M짜리 물체 B에 정면으로 충돌한 후 함께 붙어서 운동을 합니다. 이랬을 때 이의 충돌 후 A와 B의 운동 에너지의 총 합은? 하고 물어봤어요. 맞죠? 볼까요? 우리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질량이 M인 A가 처음에 속력을 V0라고 할까요? V0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처음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를
K0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나중에 질량 얼마짜리? 3M짜리에 충돌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질량이 3M짜리로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 원래 충돌을 하고 나면은 이제 뭐 완전 탄성 충돌이냐 아니면 비탄성 충돌이냐 완전 비탄성 충돌이냐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운동 상태가 달라지겠지만 어찌됐건 얘네들은 한 덩어리가 된다 그랬으니까 그냥 그림을 쉽게 표현하자면은 질량 4M짜리가 V의 속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맞죠? 그래놓고 이제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라는 거거든요. 맞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태는 결과적으로 충돌입니다. 그러면은 충돌이라면은 일단 생각해야 될 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충돌 전후의 운동량은 어떻게 될 것이다? 보존이 될 것이다. 그죠? 그 말인즉슨 처음에 운동량을 가지고 있던 것은 뭐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죠. 그죠? 그렇다면은 처음 운동량은 MV0가 되겠네요. 맞죠? 그런데 이후에 두 물체가 함께 움직이니까 결과적으로 4M짜리가 V의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운동량은 얼마다? 4MV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4MV다. 근데 얘네들이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요. 따라서 V0, 그러니까 V는 하고 정리하면은 V는 4분의 1 V0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속력은 이렇게 바뀐다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물어보고 있는 건 뭐? 운동 에너지의 합이거든요. 그죠? 운동 에너지의 합.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를 계산할 때 K는 2분의 1 M V의 제곱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때 질량이 몇 배가 됐어? 질량이 처음보다 4배가 됐죠. 근데 속력은 4분의 1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4분의 1의 전체 제곱이 돼야 되겠지. 이걸 곱한 것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은 얘는 4고 얘는 16분의 1이니까 곱해주면 얼마가 나와? 4분의 1만큼 변화되는 거죠. 그 말인즉슨 처음에 비해서 얼마만큼 줄어든다? 4분의 1만큼 줄어든다. 따라서 처음 운동 에너지가 K0였다면은 얘네들이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4분의 K0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답을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은 이런 식들을 우리가 이렇게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 K는 하고 정리를 했을 때, 그지? MV가 운동량이잖아요. 그지? 충돌 전후에 운동량이 보존이 되니까 같다라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P로 묶어버리자 이거죠. P로 묶어버리면은 아래 2 들어가고 밑에는 M 하나 더 들어가면 되죠. 그런 다음에 P의 제곱. 그지? 이렇게도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운동량은 보존이 될 것이고 지금 현재 2M분의 P0니까 M에다가 몇 배 넣어주면 돼? 4 넣어주면 되죠. 그지? 4분의 1 넣어가지고 각각 계산을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어떤 방식으로 풀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항상 뭐 물리든 아니면 뭐 화학이든 이런 식의 어떤 공식화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는 항상 기본적인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선생님들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기본기가 완벽해야지만 이 공식도 변형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기본적인 공식들로 연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5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뒤로 넘어가셔서 51번 문제부터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51번부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쭉 풀었었던 이런 모든 내용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턴의 운동 법칙이랄지 아니면은 뭐 따로따로 운동량과 충격량이랄지 뭐 아니면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따로따로 보는 문제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모두 한데 뒤섞여 있는 문제가 바로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그지?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은 여러 가지 공식들을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지? 그러니까 조금 신경 써서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5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A점에서 가만히 놓은 질량 1kg짜리 물체가 낙하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에서 A와 C점의 차이는 40줄. 그리고 B점과 D점 사이에서는 50줄. 그 다음에 C에서의 속력은 B에서의 2배이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거든요. 자, 볼까요? 자, 여기 점이 A, B, C,
D입니다. 질량 1kg짜리 물체가 자유낙하를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알려준 거 A에서부터 C점 사이의 에너지 차이,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얼마? 40줄이다. 그 다음에 B점에서부터 D점까지에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50줄이다. 50줄. 그리고 나서 C의 속력은 B에서의 속력의 2배이다. 예를 들어서 B에서의 속력을 V라고 한다면은 얘 속력은 2분의 2V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 요건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볼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어진 자료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맞죠? 지금 A점이 결과적으로 기준점인 거죠. 그죠? A점이 기준점인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모든 마찰을 무시한 상태라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언제나 보존이 돼야 된다.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는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가지고 계산을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A점이 지금 현재 가장 높은 지점의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곧 A가 가지고 있는 뭐에 해당한다? 위치 에너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 운동 에너지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물체가 낙하를 하기 시작을 하면요, 낙하하는 도중에는 계속해서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해야 되죠. 대신에 높이가 감소를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는 당연히 감소를 하게 될 겁니다. 맞죠? 그런데 속력이 증가를 하죠. 그 말인즉슨 뭔 증가한다? 운동 에너지는 증가를 한다. 근데 이때 모든 역학적 에너지가 항상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결과적으로 뭐다? 증가한 운동 에너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질량 1kg짜리 물체가 아래쪽으로 자유낙하하는데 A에서부터 C까지의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40줄이다. 따라서 A부터 C까지의 거리는 몇 미터이다? 그렇죠. 4m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B에서부터 D까지의 거리가 포텐셜 에너지가 50줄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전체 높이가 5m가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알려준 게 지금 현재 B랑 C의 각각 속력의 차이가 V, EV. 그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비교한다면은 B에서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보다 C에서 가지는 운동 에너지가 몇 배가 될 것이다. 속력이 2배가 됐으니까 4배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일단 이런 내용들까지 정리를 하고 내용으로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은 기억 A와 B 사이의 거리는 1.5m이다. A와 B 사이의 거리. 요거 찾아야 되네요. 요거.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따로 딱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나요? A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 아직까지는 좀 확실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보도록 하죠. 자, 니은에서 C와 D 사이에서 중력이 물체에게 한 1은 18줄이다. 그러면은 C와 D 사이에서 중력이 한 1의 양은 하고 물어본다면은 결과적으로 요 지점에 뭘 알아야 돼요? 높이도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요 지점의 높이도 알아야지만 결과적으로는 C에서 D까지 중력이 한 포텐셜 에너지, 물체에게 한 2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군요. 그 다음에 디귿에서 D에서 물체에게 한 1의 양은, D에서 물체의 속력은 2 루트 30이다. D, 여기서. 그죠? 여기서 얼마냐?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A에서부터 D까지의 전체 높이만 알 수 있다면은, 그지? A에서부터 D까지의 높이의 차이만 알 수만 있다면은 결과적으로 이 이 문제의 모든 부분이 다 풀리겠네요. 그럼 지금 현재 알려진 자료, 지금 주어진 자료만으로도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재 A부터 C까지의 거리가 몇 미터? 4미터. 그 다음에 B에서부터 D까지의 거리가 5미터라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직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B에서의 속력이 V라고 가정을 했을 때 C에서의 속력이 2V다. 뭐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봅시다. A에서부터 C까지의 거리가 지금 현재 4m. 4m. 속력이 2V.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를 어떻게 풀어주는 게 제일 편한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보세요. 일단 요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기 A와 C 사이에 지금 위치 에너지 차이가 40줄이죠. 그럼 일단 얘를 기준점으로 잡자. 기준점으로. 오케이? 요렇게 기준점으로 딱 잡아주게 되면은 기준점 0이에요. 그럼 여기 위치가 지금 전체 40줄까지 높이에 해당하는 40줄만큼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이때 속력이 EV 최대예요. 그러면은 속력이 V가 되는 시점은 과연 높이가 얼마가 될 거냐 이거죠. 오케이? 자, 우리 요렇게 한번 좀 그려봅시다. 자, 왼쪽은 이제 에너지 크기예요. 오케이? 에너지 크기고요. 에너지 크기고, 지금 현재 물체가 기준점, 그러니까 A점에 있을 때가 여기고, 지금 C점이 있을 때가 여기. 오케이? 그러면서 전체 지금 에너지의 크기를 40줄이라고 보자고요. 40줄. 오케이? 그러면 지금 A에서부터 C까지만 보고 있는 겁니다. A에서부터 C까지만. 그럼 처음에는 전체 에너지가 모두 다 뭐? 위치 에너지. 근데 아래로 내려오면서 C까지 오는 동안에 그 위치 에너지가 점차 감소를 하겠죠. 여기가 U, 그 다음에 여기가 K.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요 지점에서의 속력이 얼마? 예를 들어 EV. 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요 지점에서 가지게 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M 1에다가 중력가속도 10에다가 높이 4m. 오케이? 따라서 이만큼의 40줄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 C점에서는 지금 현재 2분의 1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속력 EV의 전체 제곱이 얼마? 40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40이니까 여기서 정리해보면은 EV의 제곱이 얼마다? 40이다. 이렇게 정리되겠지. 따라서 V는 얼마? 루트 20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V가 루트 20이다. 그러면은 앞서 지금 얘가 속력이 V라며. 맞지? 그러면은 다시 2분의 1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V 루트 20에 전체 제곱하면은 얘 몇 줄? 그렇죠. 10줄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속력이 V인 B에서 가지게 되는 운동 에너지가 10줄이에요. 그러면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돼요. 운동 에너지가 10줄이라면은 결과적으로 위치 에너지는 얼마다? 위치 에너지는 30줄이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요 높이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몇 줄이다? 30줄이라는 거잖아요. 정리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30줄이라면은 여기에 에너지는 몇 줄? 10줄인 거죠. 따라서 이거 몇 미터? 1미터. 그럼 얘는 몇 미터? 3미터. 됐습니까? 그럼 전체적인 높이 다 나오죠. 그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5미터니까 요 길이 맞나? 3미터. C에서 D가 오네. C에서부터 D까지 C에서 D가 아니잖아? B에서 D가 오네. B에서 D까지가 5미터. 맞지? 네. 그러니까 이거 맞지? 네. 아니 약간 좀 이상해. 이게 3m면 이게 2m밖에 안 되는 거야? 네. 뭐 내가 그림을 잘못 그린 건가? 자, 맞죠? 이렇게 되면 됐지? 자, 그러면은 나머지 거 다 해결해 봅시다.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1.5m이다? 아니죠. 몇 미터? 1m. 됐습니까? 니은의 C와 D 사이의 중력이 물체에게 한 일, C에서부터 D까지 2m거든요. 그죠? 2m니까 지금 현재 얘 물체 무게가 1kg이니까 1 곱하기 10에다가 높이 2. 따라서 몇 줄? 20줄. 그죠? 중력이 물체에게 한 일은 결과적으로 포텐셜 에너지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틀린 말이 되겠고요. 디귿의 D에서의 물체의 속력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당연히 D에서 가지는 물체의 속력은 처음 기준점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을 때 변화된 포텐셜 에너지 값과 같을 거거든요. 맞죠? 그러면은 1m에다가 5m 더해주면 되는 거지. 전체 6m가 변한 거니까
60줄. 60줄이 2분의 1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V의 제곱으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V는 루트 30줄. 됐습니까? 120. 아니지. 루트 120. 루트 120줄인 120m/s니까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 루트 30m/s 나오겠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옳은 것은 디귿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군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51번의 답을 디귿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2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높이가 h인 A점에서 속력 2V로 운동하던 수레가 B점을 지나 최고점 C에 도달했을 때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B에서의 수레의 속력은 V, 높이는 EH이다. 이때 C점에서의 높이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상황이 이런 상황이네요. 이런 식의 상황에서 지금 여기 기준면 요때 요 높이가 H, 여기가 EH. 자, 물체가 지금 현재 EV의 속력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딱 도달했을 때 속력이 V예요. 그래 놓고 C점에서 물체가 정지. 그래 놓고 지금 현재 C점에서의 최고 높이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뭐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게 있나? 요 높이를 H라고 가정을 한다면은요. 오케이? 이때 얘가 가지게 되는 포텐셜 에너지는 M, G, 라지 H가 될 것이고요. 그지? 지금 여기 모든 마찰 무시했죠? 모든 마찰을 무시했으니까 얘네들이 각각 가지게 되는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운동 에너지에다가 뭐까지? 위치 에너지까지 더해줬을 때 그것이 곧 역학적 에너지가 될 것이고 그 값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맞죠? 그러면은 일단 얘가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얘가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M, G, H에다가 플러스, 그지? 2분의 1 M, 2V의 전체 제곱인 거죠. 이게 지금 역학적 에너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M, G, EH에다가 플러스 2분의 1 M, V의 제곱인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이거랑 이게 같아야 되고 이거랑 이게 같아야 되고. 근데 지금 밑에 있는 답안을 보니까 모두 다 뭐로만 표현해놨습니까? H로만 표현해놨거든요. 그럼 H로만 표현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V를 바꾸란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것만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냥 V만 따르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요게 보니까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높이가 얼마 변한 거예요? H 변한 거죠. 맞지? 근데 이렇게 높이의 H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속력의 변화는 EV에서 V만큼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운동 에너지의 감소량이 그지? 곧 증가한 운동 에너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증가한 위치 에너지다. 그러면은 감소한 운동 에너지는 그지? 나중 운동 에너지 2분의 1 큰 데서 그냥 작은 거 뺄까요? 그러면 2분의 1 M EV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M V의 제곱 요걸 빼주면 되지. 그럼 이게 곧 뭐다? M G H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그럼 이거 정리해주면은 4V의 제곱이니까 2M V제곱. 그죠? 2M V제곱이고, 요거는 2분의 1M V의 제곱이니까 요거 정리해주면은 2분의 3M V제곱이 얼마다? M G H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나머지 것들로 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요거니까 그지? 그러면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 요걸로 해볼까요? 요걸로 하는 게 나으려나? 이걸로 하자. 자, 이걸로 해보면은 여기다 정리할게요. 자, M, G,
H 플러스 자 이게 얼마야? 이게 아까 2MV의 제곱? 그치? 근데 우리 2분의 3 MV의 제곱이 MGH에 해당을 하는 거니까 이건 얼마냐? 3분의 4 MGH가 되겠죠? 그치? 이만큼에 해당하는 게 결과적으로 저 납중에 나타날 MG 라지 H에 해당을 한다. 맞죠? 그러면 MG 다 소거시켜버리고 나면은 H는 하고 정리했을 때 H 플러스 3분의 4 H에 해당하는 거니까 3분의 7 H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답을 1번으로 체크. 선생님이 이 문제를 기존에 좀 풀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뭐 어제 오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선생님이 이 문제들이 평가원 문제들 막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바로바로 풀어버려요. 근데 바로바로 푸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다시 풀려고 그러면은 이것도 어디서부터 뭐 어떻게 풀어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이 또 다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리 문제는 계속해서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문제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이유가 당장 그때는 이해돼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도 나중에 조금 지나면은 이것도 어떻게 풀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리는 어차피 풀어가는 방식이 비슷비슷하니까 그지? 그런 것이라면은 계속해서 좀 꾸준히 같은 문제를 여러 번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53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그림과 같이 지면에 정지해 있던 놀이기구의 연직 방향으로 일정한 힘 F와 중력이 함께 작용하여 점 P를 지날 때까지 가속이 되다가 P를 지난 순간부터는 중력만 작용하여서 최고점 Q에 도달을 하게 되고요. P와 Q 사이의 높이가 각각 H와 3H. 놀이기구가 지면에서 Q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초입니다. 그랬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자이로드랍이네. 자이로드랍이 아니군요. 이거 서울랜드인가요? 서울랜드에 있는 건가? 엑스드랍인가? 뭐 그거 아니야? 왜 놀이동산을 안 타뇨? 선생님도 타본 적은 없는데. 돈을 내고 고통을 받는. 야, 벌써부터 그러면 어떻게 하니? 벌써부터 그렇게 쓸쓸하게 이야기하면 어떡해? 아니야. 그건 니네들이 지금 솔로라서 그런 거야. 왜 그러냐니? 현실 아니냐? 아닌 척하고 있어. 학생이라고 당연한 학생이라도 충분히 연애는 즐길 수 있지 않아? 고3의 자세가 안 돼 있는 선생님은 고3 때 연애했었는데요? 그래서 참 이 모양이지? 자,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아래에 있던 놀이기구가 힘을 받아서 위로 가속을 해요. 그죠? 그때 이제 얘가 높이가 H.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후로부터는 그냥 얘네들이 중력만 받아가지고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3H. 그러면서 마찰 및 공기 저항은 모두 이제 무시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때 요 지점부터 요 지점. 그러니까 요 지점이 지금 여기가 P네요. P 지점. 그다음에 여기가 Q 지점. 그러면은 P까지 올라가는 동안에는 지금 현재 F와 중력이 함께 작용하여서 P가 지날 때까지 가속된다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요 힘은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에 해당하는 중력보다 더 큰 힘을 준 거죠. 그래서 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P에서부터 Q까지는 그제 중력만 작용한다 그랬으니까 물체가 무슨 운동을 해야 돼? 물체가 위로 올라가면서 원래 사실은 모든 마찰을 무시한 상태에서 중력만 작용하니까 올라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 감속 운동을 해야지. 그러니까 물체가 일정하게 속력이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에서 오케이? P점까지 힘을 받아서 이렇게 가속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가속이 돼서 P점까지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Q점까지 동안에는 감속이 돼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때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요 아랫면의 면적은 뭐에 해당하는 거야?
올라간 높이. 따라서 얘가 처음에 h인 거죠. 그리고 나서 전체 높이가 얼마인 겁니까? 그렇죠. 전체 높이가 3h인 거죠. 따라서 감소간 구간은 2h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가 되시나요? 그러면 요때 요 구간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아닌가요? 중력 가속도라면은 중력 가속도는 마이너스 10m/s의 제곱이 나와야 되겠지. 근데 생각해봐. 요 면적과 요 면적이 1대 2잖아요. 그지? h랑 2h니까. 그렇다면은 얘 기울기가 어때야 돼? 2배 커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2배가 크다면은 요때 가속도는 얼마야? 그렇죠. 플러스 20m/s의 제곱이 돼야죠. 내가 왜 그래프를 그리는지 알겠니? 그래프를 그리면은 모호했던 문제들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눈에 좀 들어오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알겠어? 저 그림만 봐서는 특별히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좀 힘든 거지.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우리가 따져본다면은 그때는 결과적으로는 아, 저게 저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은 설명으로 옳은 것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기억. Q에서 놀이기구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F가 한 1과 같다. 생각해 볼까요? 얘가 지금 현재 요만큼 지금 힘을 줘서 가속을 시킨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래가지고 얘가 여기까지 와서 정지된 거잖아요. 맞죠? 그렇다면은 지금 Q에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생각해봐. 여기까지 가는 동안 힘 준 건 이거밖에 없어. 맞지? 이것밖에 힘을 주지 않았다면은 당연히 이 물체가 가지게 되는 위치 에너지는 힘 준 것만큼 얘가 위치 에너지가 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F가 한 1의 크기와 같다. 맞죠? F가 한 1이 결과적으로 증가한 역학적 에너지랑 같아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니은. F의 크기는 놀이기구에 장종하는 중력의 크기의 3배이다. 원래 F가 가속도가 20m/s의 제곱이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질량, 이 놀이기구가 작용하고 있는 질량을 m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알았어? 그러면은 원래 이 물체에게 작용하고 있는 중력의 크기가 10m이죠. 10m. 10m. 이게 지금 중력의 크기잖아. 그죠? 그런데 위쪽으로 힘 F를 줄 거란 말이야. 그지? F는 당연히 중력 줘야 되죠. 중력만큼 힘 줘야 되지. 그 다음에 R자힘도 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중력의 크기는 10m인 거고. 그지? 중력의 크기는 10m인 거고. R자힘의 크기는 20m/s의 제곱으로 가속할 수 있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질량 m에다가 20을 곱하면 되겠죠. 20m. 그지? 이거 두 개 더한 게 F잖아. 그럼 얘 몇 배 커야 돼? 3배 커야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디귿에 디귿에 H는 8m이다. 올라간 높이가 8m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올라간 높이가 8m이다. 앞서 지금 힘 F를 중력과 R자힘을 더한 요만큼이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죠? 이만큼의 힘을 줘서 물체가 3h만큼 올라가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만큼 힘을 줘서 3h만큼 올라가는 일을 해준 거잖아. 그지? 그랬을 때 그 일이 제 역학적 에너지랑 같다. 증가한 위치 에너지와 같다. 우리가 처음에 기억에서 이야기했었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보자. F의 힘을 요거 두 개 더한 거 30m. 그죠? 30m. 30m인 상태에서 지금 현재 H만큼 밀어준 거죠. 여기까지가 됩니까? 해준 일의 양은 이만큼인 거잖아. 근데 이만큼의 에너지가 증가한 뭐랑 같다고? 위치 에너지랑 같다고. 그럼 증가한 위치 에너지는 질량 m에다가 중력 가속도 10m에다가 얼마를 곱한 거? 3h를 곱한 거랑 같겠지. 그치? 잠깐만 있어봐. 그럼 h가 정리가 안 되네? 올라갈 때 걸린 시간 나와서 3초.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이 나와 있구나. 3초.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 3초가 걸렸지.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 3초가 걸렸다면은 얘가 지금 현재 여기서 h만큼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 가만히 있어봐라. 잠깐만. 놀이기구가 지면에서 Q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초이다.
그렇다면 야 이거네. 시간이 있고 그지?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가는데 3초가 걸렸으면은 그지?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 계산할 수 있겠네. 그지? 여기가 H고 여기가 EH니까 여기까지가 몇 초? 1초가 돼야 되겠네. 이해가 되니? 가속도가 2대1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럼 속력까지 알겠네요. 속력. 그지? 1초 동안에 플러스 20이니까 속력이 20m/s까지 증가하는 거지? 그럼 됐네. 그렇다면은 이때 H. 지금 현재 가지게 되는 운동 에너지부터 계산하면 되지? 2분의 1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속력. 아니죠. 요만큼이 시간 속력 20m/s. 그지? 그러면은 저 헷갈려. 속력이 20m/s까지 증가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힘을 줬고 운동 에너지 계산하는 거지?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m에다가 그죠? 얘 지금 20m/s까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를 했으니까 평균 속력 계산해야 되겠네. 그지? 평균 속력 계산하면 얼마? 10m/s. 10의 제곱. 이만큼이 해준 일의 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의 양.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가지게 되는 운동 에너지. 나중에 가지게 되는 포텐셜 에너지. 따라서 m 곱하기 10에다가 3h. 됐습니까? F가 해준 일의 양이 결과적으로 증가한 위치 에너지니까. 그러면 이거 정리해주면은 얼마냐? 50m인가? 그죠? 50m. 그지? 이해돼? 50m. 야 잠깐만, 근데 왜 평균 속력 왜 했지? 아니지, 평균 속력 할 필요가 없지. H 구하는 거니까 삼각형 넓이. 야 이거 할 필요도 없잖아. 그지? 올라간 높이 H 요거 잡으면 되잖아. 요거 아니야 요거? 왜 이러고 있었냐? 그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0이네요. 몇 미터? 10m. 다 적어놓고도 그러고 있다. 그지? 그러니까 올라간 높이는 10m가 되는 거니까 디귿은 틀린 말이 되겠네요. 8m가 아니라 10m. 됐습니까? 자, 됐고요. 자, 54번으로 갑시다. 정신없네요. 자, 그림은 운동장에서 20m/s로 비스듬히 찬 공이 최고점 A를 지나 B까지 가는 순간을 나타낸 것이고 공의 질량은 0.5kg, A와 B의 높이는 각각 5m와 25m. 그런 상태에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20m/s의 공력으로 공을 비스듬하게 찼어요. 그런데 자, 지금 이제 공이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요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지. 자, 이거 무슨 운동? 포물선 운동. 자, 어찌됐건 모든 마찰은 무시할 테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공을 찬 속력이 얼마? 초기 속력 V0가 20m/s. 그리고 나서 얘 질량이 얼마? 0.5kg. 그렇다면은 이때 가지게 되는 운동 에너지가 곧 역학적 에너지다.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 E는 곧 운동 에너지.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0.5 곱하기 20의 전체 제곱. 맞지? 따라서 몇 줄이다? 몇 줄이다? 100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자, 근데 선생님이 아까 이 운동이 무슨 운동? 포물선 운동. 포물선 운동은 공의 수평 운동과 수직 운동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지? 따라서 최고점에 도착했을 때도 속력은 절대 0이 아니라는 것. 다만 최저의 속력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모든 마찰은 다 무시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얘 높이가 지금 현재 5m라면은 이때 이물체가 요 지점에서 가지게 되는 위치 에너지 U는 10이죠. 중력가속 10이죠. 10 곱하기 0.5 곱하기 높이 5. 됐나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 K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0.5 곱하기 V1이라고 합시다. V1의 전체 제곱. 그지? 요걸 두 개 더한 게 얼마 나와야 된다? 100줄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은 이거 25줄이니까, 그지? 요게 얼마다? 75줄이다. 전체적으로 75줄이다. 75줄이다 해서 V의 속력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지? 그러면 이거 V 계산하시면 V는 10
루트 3m/s가 나올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B 지점은 여기네요. B 지점. B 지점은 2.5m에 떠 있는 건가요? 그죠? 2.5m에 떠 있는 것. 그럼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U는 10 곱하기 0.5 곱하기 2.5가 돼야 되니까 이거는 12.5줄이 나올 거고, 따라서 운동에너지 K는 100줄에서 빼면 되니까 87.5줄.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질량 0.5 곱하기 속력 V의 제곱, V2의 전체 제곱. 이렇게 해서 속력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옳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기억, A에서의 공의 속력은 10m/s이다. 여기가 지금 A 지점인데 속력이 지금 얼마 나와? 10 루트 3m/s 나옵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니은, 포텐셜 에너지는 A가 B에서의 2배이다.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얘는 5m고 얘는 2.5m니까 위치가 2배만큼 높다면은 당연히 포텐셜 에너지 2배 커야 되겠죠. 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디귿, 운동 에너지는 B에서가 A에서의 2배이다. 얘가 지금 75줄, 얘는 87.5줄. 2배 안 되죠. 그러니까 옳은 것은 니은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55번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A점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고, A점과 B점 사이의 거리 2m,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A점과 C점 사이가 20줄. 그러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중력 가속도는 10m/s라 그랬고요. 자, 아까 우리 풀어봤던 문제랑 상당히 좀 비슷하죠. 저희가 지금 A점, 그 다음에 여기가 B점, 그 다음에 여기를 C점, 그 다음에 여기를 D점이라고 하고요. 자, 이번에는 요 길이 차이가 얼마? 2m. 그 다음에 요 길이 차이가 얼마? 20줄. 그러면은 일단 요 20줄만큼 차이가 난다. 중력에 의한 포텐셜이 20줄만큼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현재 중력 가속도가 10이니까, 그지? M, G, 델타 H가 20줄이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델타 H가 20줄이 나온다. 그럼 여기다가 10 넣어주면 되겠고, 질량이 안 나왔지? 네. 오케이, 질량이 안 나왔으니까 일단 무시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기억, 물체의 질량은 0.5kg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0.5kg. 자, 얘가 지금 위치 에너지가 2m 차이가 났고요. 그죠? 이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은 거죠. 봅시다. 나머지 조건은 뭘 찾아주면 될까? A점과 C점. (2m니까) 이게 지금 현재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제? 중력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요렇게 한번 좀 볼까요? 여기가 지금 A점, 여기가 B점. 너무 가깝나? 여기가 B점, 여기가 C점, 여기가 D점이라면은 지금 이제 요 사이의 거리가 계속 변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런데 등가속도 운동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지금 각각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따지면은요, 나중에 일정한 수치가 나올 때 그걸로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 A, B 사이의 거리가 1이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시간 동안에 찍히는 거잖아요. 같은 시간 동안에 찍히는 거라면은 이때 요 사이의 거리가 1이라면은 요 사이의 거리는 4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1이라면은 요게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 돼. 알았어? 그러면은 이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이제 4라면은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여기가 9가 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게 얼마가 돼야 돼? 5가 돼야 된다. 이거는 아마 우리 수치가 나오면은 실제로 이제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알고 있으면 사실 이 문제 되게 간단하게 풀리는 건데, 여기가 지금 2m야. 그러면은 요 거리가 그거의 3배만큼이 돼야 되겠죠? 3배만큼이니까 몇 미터가 돼야 되니? 6m가 돼야 되지. 그리고 나서 요 사이의 거리는 요거의 5배가 돼야 돼요. 몇 미터? 10m가 돼야 되잖아. 그지? 이렇게 풀면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이거를 뭐 굳이 어렵게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특히나
요거 우리 되게 유용하게 자주 써먹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알겠어? 어찌됐건 이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에 물체의 위치를 나타냈다라고 표현돼야지만 쓸 수 있는데 요 사이의 거리를 1이라고 하면 1대, 3대, 5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럼 거리는 다 잡은 거고, 그지? 앞서 첫 번째 기억에서 이야기했던 게 물체의 질량을 물어봤고 여기가 지금 전체 몇 미터? 8미터니까 질량 m에다가 중력 가속도 10에다가 높이 8을 곱한 게 20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m은 얼마가 돼야 되니? 80이니까 4분의 1 그러면은 0.25g이 돼야 된다. 0.25kg이 돼야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 그럼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니은의 B점과 C점 사이의 거리는 8m이다. B점과 C점 사이의 거리는 몇 미터? 6m.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D점에서의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여기까지 높이의 변화가 총 몇 미터? 18m. 그러면은 질량 0.25kg짜리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에다가 전체 높이 18m만큼이 나중에 2분의 1 곱하기 질량 0.25 곱하기 속력 V의 제곱으로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근데 어차피 운동 에너지 계산했으니까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요것만 계산하시면 이거 기억 니은 다 틀리니까 디귿만 맞겠지 뭐. 따라서 45줄. 그지?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됐나요? 네. 자, 넘어가셔서 56번 볼까요?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질량 0.1kg짜리와 0.2kg짜리 두 물체 A, B를 A, B 사이에 용철을 놓고 5cm만큼 압축시킨 것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손을 치웠을 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는 것이고 A가 운동 에너지가 0.2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아, 이 문제도 결과적으로 이제 탄성력에 관련된 문제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양쪽에 용철 양쪽으로 A와 B가 각각 놓여 있을 때 손을 탁 놓는 순간에 두 물체는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겠죠. 근데 그 힘은 서로 어때야 돼요? 힘은 어때야 돼? 같아야 되거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런데 지금 현재 A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B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러면은 A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 있고 B가 가지는 운동량이 있을 거 아니야? 사실 이 내용은 분열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분열. 우리 충돌이 있었죠. 충돌. 근데 두 물체가 부딪히는 게 아니라 깨지는 경우 그걸 이제 우리가 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수철에 얘네들이 한 덩어리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상태에서 얘네들이 양쪽으로 나눠진 거잖아요. 이걸 분열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분열 같은 경우에도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나타나야 됩니다.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였을까요? 총 운동량이 0이었겠죠. 그죠? 처음에 운동량은 0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A와 B가 각각 움직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나중에 나눠지고 나서 각각 움직일 때 운동량을 더해도 충돌 전향은 똑같아야 됩니다. 얼마? 0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0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운동량은 방향성이 있으니까. 그치? 따라서 A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을 PA라고 하고 B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을 PB라고 한다면은 이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건 플러스, 왼쪽으로 움직이는 건 마이너스라고 가정했을 때 부호는 서로 다르지만 각각 PA와 PB의 절대값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우리 아까 운동 에너지 K는 2분의 1 M V의 제곱으로도 계산할 수 있지만 뭐로도 계산할 수 있다? 2 M분의 P의 제곱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알려준 거 운동 A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0.2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0.2줄인 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A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 PA는 하고 정리를 해보면은 그지? PA는 루트 0.2 곱하기 2니까 0.4 M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M이 나와 있지? 질량 M이 나와 있잖아. 0.1kg이잖아. 0.1. 그지? 그럼 0.04잖아. 0.04. 그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운동량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곧 뭐다? PB의 절대값과 같다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 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보는 거. 자, 먼저 기억해. 용철 상수는 240N이다.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지금 얼마의 운동 에너지를 가진다고? 0.2kg. 0.2줄. 그러면서 얘네들 지금 압축시켰어요. 몇 센티미터만큼? 5cm만큼 압축시킨 거죠. 여기서 해준 1의 양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겼겠지. 맞지?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 U는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그지? X의 제곱이잖아요. 여기까지가 됩니까? 이게 나중에 운동에너지 0.2로 바뀌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X가 얼마가 들어가야 돼? 5 들어가야 됩니까? 0점. 그렇죠. 저거 미터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0.05m. 제곱은 0.2가 나오니까 K는 하고 정리하면 되겠지. K는 하고 정리하면은 다 넘어가서 0.2 곱하기 2 곱하기 0.05의 전체 제곱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이거 240Nm 나올 겁니다. 되니? 이해되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 나에서 A의 운동량의 크기는 하고 물어봤거든요. 나에서 운동량의 크기는 이거 정리해주면 되겠지. 그지? 맞죠? 그렇게 계산해주면 이거 얼마 나와? 0.2 나오는 거 맞지? 그러니까 니은 이거 0.2 0.2 kg 미터 퍼 세컨드. 됐지? 그렇게 해서 니은도 맞는 말이고 디귿에 나에서 B의 운동 에너지는 하고 물어봤거든요. 나에서 B의 운동 에너지는 하고 물어봤는데 다시 여기 좀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운동 에너지는 2m분의 P의 제곱. 근데 앞서 운동량 둘이 어떻다고요? 같아요. 근데 문제는 2m인데 얘가 지금 0.1kg이지? 근데 얘는 몇 kg이야? 0.2kg이잖아. 질량이 2배 크니까 결과적으로 운동 에너지는 절반만큼 작아야 되겠죠. 따라서 A의 운동 에너지가 0.2줄이라면은 B의 운동 에너지는 0.1줄에 해당을 할 겁니다. 됐습니까? 원래대로라면 이제 요거까지 계산했으면은 저기서 질량 넣어가지고 속력 계산할 수 있죠. A의 속력 계산하고 B의 속력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할 수도 있는데 우리 지금 요 공식 써놨으니까 그냥 저 공식 그냥 쓴 것 뿐이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56번까지 해서 역학적 에너지까지 모두 정리를 좀 끝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